김기현 체제 2기가 출범했는데 저는 김준일 에디터한테 이것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예. 인선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찐윤이 친윤 정도로 됐다. 아, 찐윤이 친윤으로 약간 수위가 좀 낮아진 건가요? 그러면? 예, 색채가 낮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전에 물러난 임명직 이제 당직자들이 지역으로 보면은 영남 5명에 강원 2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영남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색깔 이제 지역을 보면은 이제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인데 여기가 영남 하나, 그리고 이제 강원도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수도권 아니면은 뭐 비례니까 지역이 없는 분들 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을 좀 중용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동두천, 뭐 연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은 맞죠. 수도권은 맞는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도권의 막 격전지의 민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흔히 있죠. 그러면. 생각하는 수도권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보수가 좀 유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 북부 외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포천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데도 다 수도권은 맞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반윤은 안 돼. 비윤도 곤란해. 뭐 이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친윤 중에서 찾다 보니까 또 친윤의 수도권 찾기가 또 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숫자가 네.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당에서는 일단은 이제 정광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성 기준에 대해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 대한 전면 배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제 70년대생들이 좀 많거든요. 뭐 네. 70년생, 71년생, 뭐 74년생 그래서 70년대생들이 좀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연포탕 인사였다. 연대포용 연포탕. 탕평 인사였다. 연대포용 탕평. 네. 예, 뭐 이렇게 좀 자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 김성호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사임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어제 오전에 조수진 의원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예.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부원장,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카톡 대화 내용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시점하고 실제 이제 대화 내용 시점하고 조금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전 7시 정도의 얘기가 오갔더라고요. 예, 실제 그러니까 인선이 발표되기 전에 한 2시간여 전에 이제 요거에 문자가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보내니까 김성호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임 당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서두를 필요 없는데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뭘 보고 황당하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다들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총장의 박대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 전임 지도부에서 사퇴한 분이죠. 정책위 그렇죠. 의장 하다가. 정책위를 사퇴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이제 돌려막기 아니냐 뭐 이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황당하다.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으로 뭐 알려져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또 이제 장제원 의원 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박대출 의원도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고 뭐 장성철 이제 소장이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니까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좀 중용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데 실제 여기에서 어제 이제 당직자 임선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장제원 의원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성호 부원장은 사임했습니다. 네. 이게 사임을 했는데 당에서는 원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임하면은 부원장들도 다 교체되는 게 관례였다. 논란 이번 문자 파동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뿌려요. 민주연구원도 한 뭐 10명씩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분들도 다 사퇴를 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지금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분의 기자회견이 단연 화제죠. 예,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어제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 장악에 몰두해선 모습이 나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눈물을 훔쳐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보통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예.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 입장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거를 했을까? 이제 정치인의 DNA는 좀 달라서 그렇죠. 눈물, 심표 하나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아,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리액션이 크게 이렇게 닦았냐라고 하니까 네. 저 지난번에 양두구육 할 때도 눈물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옆에 휴지가 있었는데 이때 어제는 휴지가 없어서 휴지가 눈물을 못 닦고 이걸로 이렇게 닦았다. 닦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실제 뭐 최상병 뭐 이 네. 사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얘기니까 맞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전략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심, 내가 사실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내세우고 이러대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보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거 말고도 방송을 이준석 대표가 2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사실 방송 원하면은 거의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보고, 제가 요 그룹들한테 좀 들은 얘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생명 연장의 꿈으로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자회견이 필요하겠다, 이런 좀 전략적 판단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좀 치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는 건데,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는 동물적 감각이 있다, 이준석이. 이 타이밍에 어쨌든 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준석 대표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이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안철수 의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고 SNS에 제명을 맞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악마의 눈물쇼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 묘했던 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한 20분 있다가 이준석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원과 기자회견과 예.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2개가 좀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 있었죠. 일단은 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눈물쇼로 당심에 호소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요.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조금 센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었다. 그리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았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의 붕탄지라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정말 감정이 좀 많이 상했다.
그렇죠. 사실, 평소에 예. 쓰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답지 않다 약간. 네.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의원이 되게 점잖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준석 대표한테 좀 거칠게 빡쳤다 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어쨌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여러모로 계속 이제 방송에 나와서 좀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건데 그거에 조금 화가 많이 났다라는 저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어제 뒤에 이제 서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 뭐 시의원 이런 분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뒤에가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안철수 의원이 이런 거를 하려면은 상당히 당에 공감대가 많고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쫙 쓰여야 되는데 사실상 약간 동원령처럼 본인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뒤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좀 싸늘하다 이게. 그러니까 생뚱맞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 이 분란이 났는데 뭐 이준석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타이밍에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맞느냐. 뭐 타이밍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해외에 지금 출장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화도 안 되고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렇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두고 2주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주 동안 이 편지 풍파를 막아낼 수 없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으면 후폭풍이 너무 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땜질식 이제 처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이준석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를테면 박성민 민컨설팅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뭐 한 달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김기현 대표 체제 조금 좀 이렇게 뭐 실망감 이거 유지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게 사설로 나와요.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뭐 이 정도까지 좀 강도 높게 비판한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지만은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당에 있는 뭐 수도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좀 들고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거를 좀 관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눈물이 헤어질 결심을 앞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이거를 지금 딱 이거를 보고 이 다음에 헤어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명분을 계속 쌓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네. 예를 들면 뭐 공천에 안 줄 수도 있고 뭐 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은 본인이 뭐 신당을 만들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충정을 다하고 최대한 조언도 했는데 당에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러는 뭐 징계나 배반이었다. 이런 것들을 명분을 쌓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고 보고 뭐 오늘 유승민 의원도 이제 뭐 다른 라디오에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하겠다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했더라고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 그때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도 막 이제 합종 연행이 조금 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성범 전 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막지 않는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예.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성명서에서 다소 의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다는데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 대표가 이제 결별을 준비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는 그거는 이전 대표가 결정한 문제지만 일관되게 말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절대 이전 대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예,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본인이 원하는 걸 당은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뭐 내일 모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이제 3,058명이에요. 현재 의대 정원이.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 이후로 18년째 이제 동결된 상황인데 그때도 사실은 이게 361명인가가 줄었습니다. 의약 분업에서 이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 타협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의사 부족 사태를 좀 불렀다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르면은 오는 19일에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뭐 300명이다, 1000명이다, 뭐 많으면 뭐 3000명까지 뭐 이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그때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그러니까 총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의사들이 코로나 반발했죠. 시국에 이제 네. 강하게 반발하고 사실상에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추후 협의하겠다고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게 명분이 있는 게 현재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은 멕시코가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게 한의사가 포함된 거예요. 2.6명이. 그래서 한의사를 빼면은 빼면 2.4명이거든요. 그러면은 OECD 꼴찌입니다. 꼴찌네요. 예,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이게 의사 수가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점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은 이게 의료 수요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찬성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 예. 정원을 무조건 늘려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의료수가 현실화 예를 들면은 기피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외과 수술 이런 것들은 너무 수가가 낮고 리스크도 크니까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리고 뭐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달래면서 봐야 되니까 이 환자를 보는 숫자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가 될 테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일단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전남에 지금 의대가 없거든요. 네.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하자 이런 거를 조건부로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에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이제 금감원 국장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죠. 이 부시장에 대해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했다. 요게 이제 김태우 감찰반원이 이제 폭로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유죄가 났거든요. 근데 어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이제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그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민정수석 시스템도 만들고 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만드는 건데. 이제 특감 반장과 특감 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회신을 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정수석이 판단을 해가지고 감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누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찰 무마가 아니다라고 독자적으로 이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판단한 거고 이거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낸 거네요. 예. 검찰은 어떤 입장이에요?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 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분노하는 얘기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재판부는 이제 다음 달 20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대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해외 전문연구소에서 발간한 언론 현황 보고서 번역해서 출간하면서 MBC가 신뢰도 1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문 성명을 뺀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뭐 몇 년째 뭐 세계 최하이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 기사 네. 보신 적 이게 다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이제 옥스퍼드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매년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디지털 뉴스 리포트인데 연도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거는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렇게 네.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가장 신뢰받는 개별 뉴스 브랜드는 한국의 공영방송사인 MBC로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게 영어 원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 뒤를 이어서 뭐 YTN, KBS, SBS, JTBC 순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한국 언론진흥재단 저는 이제 영어 원문도 보고 한국어도 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이 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별 현황에서. 예. 한국 아니 왜요? 좀 억울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매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 보고서를 매년 봅니다. 저는 뭐 그렇죠. 이제 저널리스트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서도 활용하고 하니까 매년 보는데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거 왜 빠졌지?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향신문이 요거를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재단의 입장은 연구원 간의 논의 과정 중 한국 보고서에 한국 페이지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신뢰도 순위가 자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역 시 순위 활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내부에서 신뢰도 부분을 빼기로 결정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계속 번역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계속 봐왔는데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MBC가 1등하니까 뺀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바이든 날리면 상태 정도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궁색하다 그냥. 예, 좀 이게 정권에 반대하는 조금 이제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는 비판적인 언론이 1위가 나오니까 언론진흥재단이 뭐 오더를 받았든 아니면 알아서 기었든 좀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